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충청북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15%의 관세도 수출에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검역 절차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과수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사과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제방 공사를 방조한 혐의로 청주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숨졌습니다.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충북에서도 종일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 때문인데요. 충청북도는 일단 경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품목은 충북의 전략산업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충북 대미 수출의 절반가량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가 아닌 15% 관세라는 점에서 한숨은 돌리게 됐는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달 중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수준의 관세가 반도체에 매겨질지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협상 결과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결정이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충북 주력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펀드를 투자를 하고 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나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고관세가 새로운 표준이 된 건 충북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 단가 인하 압박, 그에 따른 수익 저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격 요소, 그러니까 품질,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비싸더라도 그들이 우리 거를 살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수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각 산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기업체, 경제단체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개방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추가 개방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충북의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사과 재배 농민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허지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 전해지자 미국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사과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인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면 병해충과 화상병으로 이미 피해를 본 농가들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서부터 그런 것이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절차에 따른 그 검역 절차도 절대 완화해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민간 품목인 쌀과 소고기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며 향후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수입 제한, 즉 비관세 장벽을 풀기 위해 검역 등 복잡한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사과뿐 아니라 유전자 변형 감자나 블루베리 등 다른 품목의 통관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쌀과 더불어 또 다른 식량 작물인 감자의 경우 국내 토종 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들이 결국은 뭐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네. 실제 이걸 통해서 결국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되었다면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이미 99.7%의 농산물이 개방된 상태지만 검역과 쿼터 제한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일부 농산물은 향후 개방 압박에서 안심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부실한 제방공사를 방조한 혐의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개월째 수감 중이었는데요. 한두 줄 정도의 짧은 메모도 남겼습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오송 참사 감리단장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2일 점심 무렵 방 안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료 수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열흘 만인 어제 오전 7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유서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재작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부실제방 공사를 묵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수감된 지 20개월 만에 재소자가 숨지면서 교도소의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주교도소는 최 씨가 입소하자마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중점 관찰 대상자로 관리해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관찰과 상담 빈도를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화장실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보통 수용자들보다는 상담을 많이 실시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림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투명하게. 숨진 감리단장은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미호강 범람 위험을 112에 최초로 신고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최 씨가 참사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잘못을 가장 먼저 인정했던 인물이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문제를 비롯한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또다시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 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 위에 조명을 설치하던 56살 노동자가 패널 일부가 무너지면서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충북의 노동 현장에서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겪은 뒤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보통 PTSD라고 하지요. 그 경험이 잘 잊히지 않아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발병 이유를 밝힌 데 이어 치료 물질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아픈 기억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난이나 폭력 등 극심한 외상에 노출돼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시간이 흘러도 당시 장면과 기억이 잊히지 않아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뇌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 때문인데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 항우울제가 처방되지만 효과를 보이는 환자는 많아야 30%에 그칩니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의 원인 규명에 이어 치료 물질까지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뇌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잊어버리는 기능을 억제시키는 물질인 가바의 농도가 PTSD 환자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별세포의 마오비에 의해서 가바가 비이상적으로 증가하고 그게 공포 기억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 마오비를 억제하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이어 가바의 축적을 막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 실험을 통해 불안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적응증에 시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현병, 뭐 공황장애, 또 우울증 이런 다양한 정신질환에 시도를 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약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는 임상 1상을 마치고 현재 약의 임상 2상 시험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3년 후 치료제가 선보일 전망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PTSD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 속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축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육개 농장. 4만 마리의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대형 선풍기를 돌리고 물도 뿌려보지만 효과는 잠시뿐. 실내 온도는 33도에 이릅니다. 닭의 최적 온도보다 8도나 높습니다. 출하를 앞둔 닭들은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졌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이 농장에서 폐사한 닭만 5천여 마리. 2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5일령 되면 뭐 그때부터 몸도 비대해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많이 못 움직이면서 열을 못 이겨요. 36도. 예. 뭐 사람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니까는 뭐 닭은 더 하죠. 돼지 농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신한 어미돼지들이 더위로 인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출하 제한에 폭염 피해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ASF에서 출하도 밀려 있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돼지가 사료를 먹질 않아요. 냉방기 시설하고 제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는 6월 말부터 5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 약 5배에 이릅니다. 열에 민감한 닭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돼지입니다. 지역별로는 철원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강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도 가축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계속 이제 고온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 스트레스 완화제 또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청호 문의수역에 녹조가 확산되면서 금강위협환경청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조류 차단막 설치와 황토 살포선 운영을 요청하고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정수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녹조의 독성과 냄새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정수 처리를 통해 충분히 제거된다며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가 무심천 물을 끌어다 소하천 상류에 공급해 마르지 않는 도심 하천을 조성합니다. 청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상당구에 광변 여과수 시설 2개소와 도수관로 3.75km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변 여과수로 취수된 무심천 물과 지하수는 동남지구 월운천과 낙가천에 공급돼 하류인 영운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충주 시민추진단이 활동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시민과 문화예술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충주분원 유치 의사를 천명하고 민관 공동 유치 활동을 위한 시민추진단을 발대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오는 9월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하는 영동군과 제천시 등도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천군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충북 혁신도시 꿈자람터 1층에 조성됐습니다. 이는 5세에서 10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465제곱미터 면적에 트램펄린과 짚라인, 암벽타기 등 놀이기구를 갖췄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2시간에 4,000원입니다. 또 진천 군민과 혁신도시 거주자 등에게는 50%가 할인됩니다. 2025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옥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과일 쿠키와 디저트 만들기, 공예 체험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포도 복숭아 품종 전시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또 인기 가수들의 무대와 영동 난개 국악단의 공연 등 볼거리도 이어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